지하철 역사에 불이 났다. 상상만으로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. 여러분, 특히 이제 우리 동료가 되실 신규 직원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비상대응 지침서 있잖아요. 오늘은 이거 그냥 딱딱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생생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공식 지하철 화재 비상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목표는요, 그 각자 맡은 역할이 그냥 나 이거 할게 너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지,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지 그걸 진짜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지침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원칙 같은 게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모든 임무 수행에서 직원 1의 역할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역장님이 안 계실 때는 현장에 있는 선임 직원 순서대로 이 직원 1의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휘 공백이 없도록 딱 정해놓은 거군요. 네, 맞아요.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직원 1, 그러니까 상황 통제를 딱 잡는 역할이네요. 불이 난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단순히 119에 전화만 딱 걸면 되는 건 아니겠죠? 그렇죠. 침착해야 하는데 또 동시에 아주 신속해야 하고요. 119 신고할 때 그냥 여기 불났어요가 아니라 어딘지 아주 정확한 위치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위치. 하긴 지하철역이 넓으니까요. 네, 그리고 동시에 종합관제단에도 바로 알려야 합니다. 왜냐하면 열차 운행 통제 같은 더 큰 조치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. 또 인접역에도 바로 알려서 지원 요청해야 하고요. 뭐랄까, 비상 이렇게요. 이 모든 걸 거의 동시에 착착 진행해야 합니다. 와, 듣기만 해도 정말 정신없겠는데요. 그 119 신고 발고도 종합관제단이나 인접역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? 혹시 그 골든타임하고 관련이 깊은 건가요? 정확합니다. 소방차가 오는 건 112 신고로 시작되지만 추가로 열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피해서 승객들이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지 이런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관제단과 주변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. 이 초반의 정보 공유가 피해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초기 대응 후에는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? 상황을 계속 알려야죠. 역사 전체에 화재 사실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반복해서 내보내서 혼란을 줄이고요. 그리고 승객들이 한꺼번에 게이트로 몰리면 위험하니까 그 계지표기 게이트를 비상 모드로 바로 바꿔야 합니다.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죠. 소방대가 도착하면 직원 일은 뭘 해야 하나요? 이제 소방대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죠. 불이 어디서 시작됐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. 저쪽입니다. 이렇게 딱 짚어주는 거. 이게 진압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. 그 후에는 이제 피해 상황 파악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하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. 직원 일이 얼마나 침착하고 명확하게 지휘하느냐가 현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실제 불과 가장 가까이 맞서야 할 수도 있는 직원 2, 3, 현장 대응 담당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. 이분들은 뭘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? 이분들이 이제 초기 진화의 핵심인데요. 근데 무작정 불 앞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. 특히 그 양압식 공기호흡기 있잖아요. 그거 착용하는 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, 필수. 그쵸. 유독가스가 워낙 위험하니까요. 네, 그런 유독가스가 꽉 찬 데서 맨몸으로는 사실 버티기 힘들어요. 몇 분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.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곧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첫걸음인 거죠. 네, 명심해야겠네요. 그럼 안전장비 갖추고 현장에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되나요? 일단 불 크기를 빨리 봐야죠. 소화기로 바로 끌 수 있겠다 싶은 작은 불이면 신속하게 끄려고 시도하고요. 근데 불길이 이미 너무 세다 이러면 막 무리해서 끌려고 하기보다는 소방대가 왔을 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주변 승객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응급 환자가 생기면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요. 불 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군요. 진압 후에도 할 일이 있겠죠? 물론이죠. 불 다 끄고 나면 이제 시설물 망가진 데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다 점검하고 역사를 다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준비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직원 4, 승객 응급 지원 담당입니다. 이 역할의 핵심은 뭘까요? 그냥 다친 분들 돌보는 것,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승객 안전에 정말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.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
평소에 잘 안 보게 되는 곳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화장실, 수유실 같은 곳. 이런 데는 재난 상황에서 고립되기 쉽거든요.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아, 생각해보니 그렇네요. 평소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 숨겨진 공간 확인이 정말 중요하겠어요. 그렇죠.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평범했던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. 만약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일단 환자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들 것이나 휠체어 같은 걸 써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먼저고요. 필요하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나중에 의료진이 오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하죠.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진정되면 승객들한테 운행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도 해드리고 불안하지 않게 설명해드리는 역할도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쭉 들어보니까 지하철 화재 대응이라는 게 상황 통제, 현장 대응, 승객 지원, 이 세 가지 역할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복잡하면서도 아주 정교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지침은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진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과 또 승객들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 같은 거예요.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신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요,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물론 지침에는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이라는 게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잖아요. 만약 여러분이 맡은 역할 외에 다른 동료를 좀 도울 여유가 생긴다면,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원래 하려던 일을 하기 어렵게 된다면, 그땐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? 어쩌면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울 준비를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